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노원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입니다. 상계주공 아파트 23평형 아파트 경매 나와서 진행 중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주공 아파트 상계동 이거 규제적으로 묶였죠, 그죠? 노도강도 다 묶여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진짜 뭐 집값도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원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에서도 중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거든요.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받는 것 자체가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들 사실 다 해야 되고요.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 강남 상구나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들이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서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사실 허가 이런 거 해보질 않았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도 실무자로도 많이 헷갈리고 담당 공무원도 전담 공무원이 이제 정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담당 주무관들도 생전 처음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헷갈려 하실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경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일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버리는 등기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죠. 그죠? 법원에다 잠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 절차 없이 내가 등기를 확보하고 명도 처리를 하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중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되고 2년 거주 요건을 가지고 가지만 경매는 대출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 더 플러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실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메리트죠.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잔금 칠 수 있는 부분에 여력만 있으면 잔금 치고 해. 그리고 명도 끝내놓고 전세 놓고 내가 주변 지인한테 빌린 돈을 뭐 부모님한테 좀 사용한 돈을 가지고 그거를 또 상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갭 투자가 가능한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요, 뭐 재테크의 투자 용도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차단하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여기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8%가 부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게 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주택자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세계 최초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는 대출을 KB 시세의 70%, 그냥 일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KB 시세의 40%까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전제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좀 보시고 하면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기에는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전용은 21.7평입니다. 공급평에 비해 가지고 전용이 엄청 높다, 그죠? 전용률이 사실 상당히 좋고 23평 아파트인데 토지 지분이 12.6평이면 대지 지분율도 사실 좋은 거죠. 그죠? 요 물건이 감정평가 6억 7천에서 한번 유찰되어 가지고 5억 3,600으로 한번 유찰됐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전자지덕조상에서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 자, 중계역 바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중계동, 상계, 중계, 뭐 중계 여기가 학원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중계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 내에 있고요. 여기에 초등학교, 그죠? 바로 뒤에 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노원중학교, 초중고를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내에 있고, 여기도 지금 상계주공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중계역 동부간선도로, 제가 북부 갈 때는 항상 이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거든요. 경매 입찰 법정 시간은 10시고 출근 시간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차량만, 좀 올라오는 차량들은 별로 없다고 해요. 이 북부 법원 갈 때는 제가 항상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방학역으로 가서 북부지방법원을 가서 입찰을 하죠. 자, 여기 뒤쪽에는 노원구청이 보인다, 그죠? 노원역이죠. 중계역, 그리고 노원역. 노원역은 더블역 채권이고요. 노원역 가기 전에 중계역을 이용하는 여기에 상계 주공 아파트입니다. 108동 물건입니다. 여기 있는 108동에 4층 3호라인 물건, 1, 2, 3 여기 있는 물건이네요. 4층 3호, 108동 4층 3호라인 물건, 여기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주공 아파트 이거 재건축 할 거예요, 여러분. 지분율을 보니까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네요. 자, 예전에 여기는 또 그 5층짜리 저층도 있다, 그죠? 저층하고 중층하고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단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래도 지분율이 좀 더 좋고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 겁니다. 108동 물건입니다. 여기는 108동 물건이에요. 단지 세대수가 뭐 한 7,800세대까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14동은 또 저층이고요. 저층과 중층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108동 여기입니다. 108동 1, 2, 3, 4층 5층 중에 4층 여기는 5층 중에 4층이네요. 108동은. 자 그렇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없을 거고요. 다행히 그래도 4층이라 그러면 천만 다행이죠. 이게 5층 탑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5층 중에 4층 요 동은 5층 중에 4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전자지적도 다시 한번 108동 예 5층 중에 4층입니다. 경매농구 5층 중에 4층 3호 3층이면 가장 좋겠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4층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4층 3호 라인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이 도보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자 평면도 다시 한번 보시다. 엘리베이터는 5층짜리니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예, 복도식 구조이면서 엘리베이터 없이 4층을 도보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 부분도 잘 감안해 가지고 입찰가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5층 중에 4층 88년도 중국 떨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37년? 네, 37년 차 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죠. 37년 차 된 아파트 전용이 21.75평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요. 소유주분 점유하고 계시고요. 건재당, 가압류, 가압류는 다 직권 말소 사항이니까 다 없어집니다. 1순위 건재당 건자가 경매를 집어넣었네요. 그래서 건재당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주인물을 상대로 명도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우,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네요. 1,700~800세대 정도로 봤는데 2064세대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또 재건축 수익률이 나오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니까 여기 용적률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관리비 체납은 없네요. 다행히 주인분들 살고 계시면 보통 관리비 체납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경매 실무하는 사무장이라서 여러분 하나만 봐도 명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 파악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주인분이 살고 계신 집들이 오히려 명도하기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임차인들은 돈 받아 나가는 임차인들이고 돈을 못 받아 나가더라도 자기가 정말 뭐 자기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 손실이 크지 않으면 자기 집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명도 협상이 좀 쉬워요. 대신에 주인들은 자기가 진짜 여지껏 살아왔던 자기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거를 그래 놓고 간다는 게 참 많이 힘든 소리들 하십니다. 이제 그런 거 다 감수하고 명도 처리를 하는 사무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정말 이 상계 주공 아파트 내가 저렴하게 좀 사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주시면 이제 제가 수임 받아서 현장 조사해서 권리분석 입찰 명도까지 다 완료해가지고 깔끔하게 일세를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도와드리는 실무하는 사무장이니까요. 영상 보시다가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예.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아 내가 도저히 내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도저히 내가 사람들 상대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내가 참 내 성격상 맞지 않고 그렇겠다 하시는 분들 부동산 복비 준다고 하는 것보다 복비보다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명도 절차를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안전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일 처리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한 사항들을 좀 파악을 좀 해보시다. 자, 108동 여기 물건이지 않습니까? 108동 여기 나온 물건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정보에서 용적률을 안 보이시다. 165%밖에 안 됩니다. 아, 사업성 충분하죠, 그죠? 이 165%면요, 총 2064세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뭐, 장기전세를 집어넣잖아요. 장기전세를 넣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으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세대가 약 한 800세대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약 한 800세대 정도. 요런 이제 소형 평형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형으로도 가고 또 소형도 넣고 하면은 예, 여기 이제 어떻게 평형 구성을 짜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용적률 155%면 늘어나는 용적률 220, 30%, 30, 40% 계산을 하면요. 일반 분양 물량이 약 한 700세대 정도? 예. 한 700세대 정도까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사업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자체가 부담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108동 물건 가격 낮은 것으로 보이시다. 1층이 5억 5천, 2층이 6억 5천, 수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7억 7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방 3개 전체 올 수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리가 안 됐다 하면은 1층을 제외하고는 6억 5천 정도 전후다. 지금 요 6억 5천도 올 수리라고 표시가 요리 되어 있네요. 경매는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계 주공이 전체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블록 전체 한 블록 전체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품고 있고 중개역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6억 5천 전후가 실거래 되는 시세다. 경매는 내부를 볼 수 없어가지고 수리 의무 상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접 다리품을 팔아가지고 제가 부동산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낙찰받았던 풍납동 현대 리버빌 아파트요. 그거 수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1차에서 조용히 단독으로 들어서 받았습니다. 한번 유찰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 수리 상태 이제 다 남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유찰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숨어 있는 내용들이 흘러나간다고요.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을 응찰자들이 확 몰려들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이거 수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정보를 확실한 정보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1차에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1차에서 단독으로 조용히 낙찰을 딱 받은 겁니다. 그게 경매의 하나의 그냥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자,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67. 이게 사이즈가 다르다. 65하고 55하고 사이즈가 좀 다르네요. 사이즈를 좀 108동이라도 사이즈가 틀리네요. 그러면은 좀 더 면밀하게 보시다. 정확하게 해야죠, 여러분. 이 부동산 전 재산인데 71.89입니다. 71.89 전용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이시다. 전용이 71.89. 이거 해당 평면도가 없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좀 내용이 다른데요. 자, 잠시만요. 면적이 지금 71.89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게 71.89. 그러면 여기에 71.89라는 게 안 나오는데? 좀 웃긴다, 그죠? 백팔동 여기 상계 주공 1단지 72.89 단지 정보에서 이게 왜 이렇게 틀리죠?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구조를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시다. 방 3개 구조잖아요, 그죠? 방 3개에 욕실 하나 구조 71.89. 이 71.89라는 건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러면 건물 등기에서 봐야죠. 전유부, 전유 표시부, 전유부를 봐야죠. 전유부, 요거 대지 지분이고요. 71.89가 맞지 않습니까? 전용 면적이 71.89입니다. 요게 따라 기초를 해가지고 이 상세 내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상에는 71.89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구조만 가지고 대충 짜보더라도 야,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방 2개짜리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분명히 아니고 우리 방 3개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5A라는 이야기거든요. 95A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8.86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현지 부동산 가가지고 좀 더 정말 세밀하게 평면도를 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95A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95A를 가지고
보면은 매매가가 뭐 6억 중반 전후 3층이 6억 5천 5층이니까 5층은 좀 기피하잖아요. 그죠? 기피하고 28평형에 요거로 보여집니다. 6억 5천 전후가 그 호가고 실거래 가격이 자 95 예 6억 초중반 6억 초중반이 실거래 시세입니다. KBCC에도 6억 6천이죠. 그죠? 자 여기서 생애초는 70% 무주택자는 40% 다주택자는 대출이 10원도 안 된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 예. 자 6억 초중반이다. 부동산 가서는 이 가격에서 깎아야 되잖아요. 깎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경매는 이미 여기서 한번 유찰됐지 않습니까? 5억 3,600에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인 금액으로 응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게 되고 악찰자가 되거나 폐찰이 되고 그 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이 평행에 대한 부분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평행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지 실수 없는 경매가 되겠네요. 자, 됐죠? 충분하게 많은 설명을 분명히 다 해드렸다고 싶고,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 저도 사건 수임 받으면 현장을요 무조건 갑니다. 현장 안 가보고 가서 전재산을 담근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장 수임 받으면 저는 반드시 현장 조사 가가지고 현장에 대한 내용 파악 다 하고 숨어있는 내용들 그리고 수리 상태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파악 다 하고 해서 안전하게 낙찰받고 명도까지 처리해주는 일을 하는 사무장이니까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면적에 대한 부분 그거는 반드시 현장 조사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